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GTX-C 노선 연장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 대전연구원 이재영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GTX-C 노선 연장은 기존 본선과 달리 이제 자치단체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네. 본선 사업하고 연장 사업은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걸까요? 예, GTX-C 본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네. 요 GTX-C 연장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시행되는 사업이라서 평가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네. 국가재정법 같은 경우에는 민간 투자 적격성 평가를 통해서 사업이 결정되는 게 맞는데요. 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시행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리맥에서 투자 평가를 받고 그 투자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비용 대비 편익, 이제 BC가 그 기준치에 좀 미치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 정도면 그래도 이제 다른 광역교통 사업과 비교해서는 높게 나온 곳이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럼 이게 사업 추진에는 큰 변수는 안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재정법에서는 경제성 분석이 크게 작용을 하지만 지방재정법으로 시행되는 본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 분석보다는 네. 재정 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번에 경제성 분석 결과가 0.88로 나왔다는 것은 광역철도 사업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이고요.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기본계획이 확정된 호남선 고속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BC가 0.61이었고요. 부산, 양산,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 같은 경우는 BC가 0.5인데 최종적으로 추진이 확정이 됐거든요. 따라서 본 사업의 0.88의 BC는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일부에서 이제 사업에 좀 제동이 걸렸다 아니면 난관에 부딪혔다 이런 평가도 좀 있는데 그건 좀 과한 표현이라고 좀 봐도 되겠네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예, 앞으로 중앙투자심사를 통해서 충실하게 어필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천안과 아산하면 이제 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고요. 네. 또 산업단지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수요는 충분하다.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편익은 왜 기준치 밑으로 나온 걸까요? 천안, 아산의 산업단지가 집중이 돼 있어서 상당히 수요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에 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 외에도 건설 비용이라든가 운영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를 몇 개 만들 것인가, 네. 모든 역에 정차할 것인가라는 것들의 문제가 어떻게 계획을 짜느냐에 따라서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경제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역사 신설 대신 기존 역을 좀 활용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열차 운행 횟수를 뭐 출퇴근 시간은 좀 늘리고 네. 낮 시간이나 이제 취약 시간대는 좀 줄이고 이런 방법도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과연 효과가 좀 있을까요? 지금 BC가 0.88이기 때문에 물론 경제성은 저는 어느 정도 충족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경제성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역사를 꼭 필요하지 않은 역은 조금 줄인다거나 혹은 지금 천안에서 아산까지 연장되기로 돼 있는데 일부 구간을 단계적으로 건설한다거나 네. 혹은 역사를 건설을 하되 스탑 앤 스킵 방식 예컨대 정차역을 좀 띄고 그렇죠. 운행하는 방식을 통해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이제 민원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운영비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행안부에 이제 그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방채 한도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난관이 있을 것 같은데 사업이 최종적으로 좀 진행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인 조건은 충족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BC가 0.88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건에 부합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사업은 철도건설법 22조에 따라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그게 뭐냐면 지자체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전액 재원을 분담하는 구조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분담하는 재원이 고스란히 지자체의 채무로 잡힙니다. 네. 그래서 지방 재정에
지방 재정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투자 심사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혹은 연장된 이후에 지역에서 그것을 지역의 발전 사업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라는 그런 방안들을 적절하게 어필한다 그러면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여러 자치단체가 이제 노선 연장을 좀 희망하고 있고 이제 천안시, 아산시 같은 경우도 재원 부담에 좀 적극적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럼 그런 의지가 있고 이제 행정적 절차만 통과하면 사업은 분명히 성사될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시는 거죠. 제가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은 조금 앞서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성은 충족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재정 구조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부분을 잘 어필하시고 또한 그 사업이 연장됐을 때 지역 균형 성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계 사업 방안을 잘 마련한다 그러면 중앙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